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72쪽에서 274쪽 그리고 8단원 학습지 4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단어는 열평형 상태까지 이동하는 열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우선이 오늘의 핵심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단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단열에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정답을 안 불러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답 자기가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단열 바로 앞쪽을 넘겨서 271쪽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입니다.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정답은 오케이. 자, 복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의 이동을 막는 걸 우리는 무슨 열? 오케이. 단열이라고 했죠. 세 번째입니다. 겨울에 방 안에 실내용 천막을 설치해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난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열의 이동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 실내용 천막이라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우리 요즘에 난방 텐트 쓰죠. 방에 텐트를 치고 자면 따뜻해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에 방은 커요. 방 안에서 위아래 대류를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텐트 안에서 위아래 대류를 하면 아무래도 작은 공간에서 대류를 하니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좀 적겠죠. 아무래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열의 이동과 관련 짓는다면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누구? 네, 대류랑 관련이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실내온 천막을 설치하면 천막 속에서만 공기가 대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니까 방 전체 공기를 대류할 때보다 난방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체인 벽을 통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고체라 그러면 바로 전도, 대류, 복사 중에 정답은 오케이. 자,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스스로 확인하기 부분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핵심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열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열평형이에요. 열평형 꼭 알아야 됩니다. 열평형,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지금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열평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열 글자 있죠. 열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의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열평형의 의미와 요거 다 열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열평형 이용 예까지.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작! 열평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열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의미부터 한번 보고 오늘 중요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이 뭡니까? 열 그러면 뽀글뽀글뽀글 생각나죠? 네. 열을 뽀글뽀글 가열해주면은 당연히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 그 물체의 뭐가 올라가요? 네,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열이라 그러면, 네,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에너지? 네, 그렇게 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열을 가하면 고체가, 네, 녹아서 액체가 되고요. 또 액체가 열을 가하면 기체가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죠. 고액기. 그죠?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고액기. 이렇게 상태가 변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변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시작!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정리할게요. 자, 학습지 4쪽에 있는 내용 바로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열은 뭐냐?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네, 상태를 변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이런 거를 우리는 열이라고 해요. 근데 열은, 에너지는 에너지예요. 근데 실제로 이동을 합니다. 열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열이 이동하는 방법 몇 가지? 네, 세 가지 했죠. 그게 뭐였어요? 시작! 전도, 대류, 복사 했잖아요. 그래서 열은 실제로 이동하는 에너지이긴 한데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가 있으면 열은 반드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았던 애가 점점 식어서 차가워지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시작! 열. 그래서 열에 대해서 우선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포인트, 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열평형부터 자, 가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열평형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열평형. 열은 우리가 뭔지 알아요. 평형이 뭐죠? 평형? 평형을 이룬다? 네. 뭔가 서로 열이 다른 물체가 있어. 한마디로 온도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 온도가 다른 물체가 있을 때 평형을 이룬다. 두 개가 평형을 이룬다. 아, 온도가 다른 물체가 있더라도 얘들이 결국에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온도가 두 개가 똑같아졌나 봐. 느낌이 오죠? 아, 열적으로 평형을 이뤘다. 뭔가 비슷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열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소에서도 이쪽이 높다, 이쪽이 높다 이런 거 없이 똑같아. 어떤 두 가지 물체가 있을 때 두 개가 뭐 온도가 똑같아. 뭐가 똑같아. 이런 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열적으로 봤을 때 평형을 이룬다. 뭔가 비슷한가? 똑같은가? 요렇게 자기가 생각을 우선 하고 우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열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열평형을 이용한 예와 관련돼서 선생님 영상 하나를 교과서에 있는 거 보여줄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우리가 열평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는 냉장고 속 음료수.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음료수는 점점 미지근해진다. 하지만 이 미지근해진 음료수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면 당연히 음료수는 다시 차가워진다. 왜? 열평형 때문. 여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다. 두 물체를 접촉시키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이처럼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즉,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료수는 실내의 따뜻한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료수의 온도가 높아지고, 냉장고에 넣은 미지근한 음료수는 냉장고 속 찬 공기와 열평형을 이루어 음료수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자, 우리 영상에서 열평형 냉장고에 주스 넣는 거 그거 봤죠? 그런 예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열평형이 뭔지 선생님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겨울이 됐어. 너무 추워요. 그래서 손 시려워 하고 있는데 친구 손이 엄청 따뜻해. 핫팩을 했나 봐. 그래서 온도 높은 손이 있고요. 온도 낮은 손이 있어요. 그래서 추워 하니까 친구가 내 손 따뜻한데? 내가 그럼 네 손 잡아줄게 하고 잡아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느껴봤죠? 따뜻했던 친구의 손은 점점점 차가워져요. 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웠던 내 손은 오히려 점점점 따뜻해져요. 따뜻한 친구 손에서 열이 왔나 봐. 그러더니 둘의 온도가 결국은 같아집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의 온도가 같아졌어요. 아, 둘의 온도가 같아졌어요. 요런 상태를 우리가 같아졌다. 뭐라고 한다? 시작.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평형 결국에 뭐냐면 다시 갑니다. 온도 높은 물체와 온도 낮은 물체가 접촉을 하면요. 온도 높은 물체에서 온도 낮은 물체로 누가 이동? 열이 가요. 열이 가요. 근데 언제까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만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에 둘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그래서 둘의 온도가 이렇게 같아진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결국에 열평형은 뭐라 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를 어떻게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 온도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누가 이동? 열이 이동해서 결국에 두 물체의 온도는 같아진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열평형입니다. 그래서 열평형은 결국에 온도 다른 두 물체끼리 어떻게? 반드시 접촉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반드시 접촉을 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된 상태? 같아진 상태예요. 아니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했더니 열의 이동이 원래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했는데 두 물체의 온도가 이제 같아졌어. 열의 이동이 이제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태도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시작! 열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열평형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묻는 거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갈게요. 자, 온도 높은 물체와 온도 낮은 물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접촉을 하면 온도 어떻게 되고 입자 온도는 어떻게 되고 열량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온도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온도 높은 물체와 온도 낮은 물체를 접촉했어요. 온도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시작! 온도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맞아요. 온도 낮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낮아지고, 얘는 올라가죠? 그러더니 접촉하면 얘는 온도가 떨어지고, 얘는 온도가 올라가더니 결국에 둘의 온도는 같아집니다. 정답. 맞아요. 같아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습지 첫 번째 부분만 우선 정리해 볼게요. 자, 뜨거운 물이 온도 높은 물체죠. 차가운 물이 온도 낮은 물체입니다. 접촉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포인트 정답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누가 이동해요? 열이 이동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점 낮아지고요. 찬물의 온도는 점점점 높아지면서 결국에 두 물의 온도는 동그라미 같아진다. 이게 바로 무슨 평형? 시작! 열평형.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온도로도 설명해 봤고요. 이번에 입자 운동으로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온도 높은 물체와 온도 낮은 물체를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입자 운동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온도 높은 물체는 원래 온도가 높았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접촉했으니까. 그러면 온도 높은 물체는 활발했는데 입자 운동이 점점점 둔해질 겁니다. 오케이? 온도 낮은 물체는 원래 입자 운동이 온도 낮으니까 둔했어요. 둔했는데 접촉하면서 얘가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온도 낮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했는데 점점점 활발해질 거예요. 그런데 접촉했으면은 나중에는 둘의 온도가 같아지죠. 결국에는 입자 운동이 같아질 겁니다. 온도가 똑같아졌으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입자 운동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뜨거운 물은 온도 높은 물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시작!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요. 그죠? 열을 잃어서 입자 운동이 처음보다 둔해져요. 온도도 떨어지고 열도 잃으니까. 찬물은
점점 뜨거워지죠. 열을 얻어요. 그러니까 입자 운동이 처음보다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가 같아지면 결국에 열의 이동의 균형을 이루면서 입자 운동도 어떻게 됩니까? 같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열평형 상태를 온도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입자 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열량으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열량.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의 양 줄여서 열량 갈게요. 자, 온도 높은 물체랑 온도 낮은 물체가 접촉했습니다. 그러면 열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온도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 잃은 열량이죠. 잃은 열량은 얘가 잃은 열량 어디로 간 거예요? 온도 낮은 물체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도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은 온도 낮은 물체가 여기 갔으니까 얘는 얻었어요. 얻은 열량과 결국에 어떻다? 같을 것 같습니까? 온도 높은 물체에 있던 열의 양은 온도 낮은 물체로 다 간 거예요. 다 얘한테 간 거예요. 얘가 얻은 열량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은 온도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에 보면은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이렇게 등호로 써주면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열평형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열평형인데 그러면 열평형을 실제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예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얼음에 미지근한 음료수병을 넣어서 두면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음료수가 차가워진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열평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얼음은 온도가 낮은 물체예요. 미지근한 음료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물체예요. 온도 낮은 물체에 온도 높은 물체를 넣었어. 접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작! 온도 높은 물체에 있는 열이 온도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언제까지?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둘의 온도가 결국에 같아질 때까지 온도 높은 물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음료수병은 결국에 어떻게 된다? 시작! 차가워진다. 맞습니까? 언제까지만 열이 이동한다고요?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음료수가 차가워집니다. 이게 바로 무슨 평형? 시작! 열평형 이용한 예예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어요. 겨드랑이가 상대적으로 뜨거워요. 체온계보다는 온도 높은 물체에서 온도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요.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같아지면 우리는 무슨 상태? 시작! 열평형이죠.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 같아지면 우리는 그때 체온을 측정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고 조금 기다려요. 기다리다 보면 열평형이 일어나. 똑같아져. 그러면은 체온계의 온도를 내 체온계 온도가 36.5도네? 그 말은 겨드랑이도 지금 몇 도야? 36.5도예요. 왜냐? 내가 열평형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도를 측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계를 재는 것도 뭐를 이용한 거다? 시작! 열평형 이용한 거다. 됐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오늘 중요한 열평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에서 선생님이랑 하나 좀 확인해보고 탐구활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보면 274쪽에 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온도 높은 물체와 온도 낮은 물체가 있습니다. 그죠? 온도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온도 낮은 물체는 둔해요. 근데 접촉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 온도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요. 온도 낮은 물체는 활발해져서 결국에 입자 운동 같아졌습니다. 자, 온도로 표현해도 똑같아요. 뜨거운 물의 온도는 처음보다 떨어지고요. 찬물의 온도는 올라가다가 그래서 결국에 보면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점점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둘이가 결국에는 같아집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무슨 평형? 시작! 열평형이고요. 요때의 온도가 열평형 상태일 때의 온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입자운동도 아까 확인했죠? 네. 온도 높은 거랑 낮은 게 처음에는 입자운동이 달랐어요. 얘는 활발하고 둔하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죠. 그죠? 활발했던 애는 둔해지고요. 둔했던 애는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무슨 평형? 시작! 열평형.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탐구 활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72쪽에 보면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온도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간단한 탐구 활동이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운 내용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살펴볼게요. 어떻게 하는 실험이냐면은, 요 열량계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루미늄 컵 안에는 찬물을 넣어요. 오! 그리고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를 온도계를 꽂아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 이거 뭔지 알겠어요. 뜨거운 물이랑 찬물을 결국에 접촉시켰네요. 그러면 둘이는 열평형을 이루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바로 열평형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열평형 실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다 예상할 거예요. 오늘 공부를 잘했다면.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간격으로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를 측정해서 표에 기록하고 그 변화를 그래프에 그려서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뜨거운 물이 처음에 몇 도고 찬물이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네, 내려갈 거예요. 찬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둘의 온도가 네, 같아질 것 같죠? 같아졌을 때는 우리는 무슨 평형? 시작! 열평형. 그럼 확인해 볼게요. 짠! 우와, 뜨거운 물의 온도 처음에 몇 도였어요? 80도였어요. 찬물은 10도였어요. 근데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다가 몇 도에서 정지? 아, 30도에서 스탑! 그러면 30도에서 무슨 평형? 열평형을 이뤘나 봐요. 자, 찬물은 10도였는데 디디디디디 올라가더니 우와, 역시나 30도에서 멈췄습니다. 30도에서 두 개가 똑같아졌네요. 무슨 평형? 열평형입니다. 자, 요거를 그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뜨거운 물은 처음에 80도였죠. 찬물은 처음에 10도였어요. 근데 뜨거운 물은 점점 차가워지고요. 찬물은 점점 올라가다가 아까 몇 도? 네, 30도에서 똑같아졌습니다. 요때가 그러면 무슨 평형일 때다? 시작! 열평형.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뜨거운 물 처음에 온도 몇 도였습니까? 네, 80도였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몇 도에서 똑같아졌죠? 이게 열평형 온도죠? 몇 도? 네, 30도였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처음에 막 입자운동이 활발한데 온도가 점점 떨어졌으니까 입자운동이 좀 둔해졌죠. 그래서 뜨거운 물의 입자운동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둔해집니다. 자, 그러면 찬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찬물은 아까 처음에 몇 도였죠? 네, 10도였어요. 그런데 열평형 됐을 때의 온도는 네, 30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둔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찬물 입자의 온도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활발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탐구활동 결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를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할 수 있겠죠?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열의 이동과 관련지자. 시작!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해요.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보자. 이것도 할 수 있겠죠? 갑니다.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운동이 네, 둔해지고 찬물은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운동이 네, 활발해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같아지면 뜨거운 물, 찬물의 입자운동은 같아진다.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모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열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과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져 버려요. 이러한 상태 너무 쉽다. 정답은 오케이, 열평형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하면 찬물은 입자운동이 점점점 네, 활발해지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정답 이상하죠? 여러분, 활발해진다에 정답이 돼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정답 잘못 체크됐어요. 자, 3번입니다. 물의 온도를 측정할 때 물속에 온도계를 넣은 다음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네, 열평형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 물과 온도계 사이에서 열이 이동해서 열평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벽과 외부 사이에서 열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여러분, 열은 무조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죠. 벽과 바깥쪽 외부 중에서는 네,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바깥 외부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과서 내용 다 했고요. 그러면 학습지 문제, 이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이 풀고 매겨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물 A와 B를 담은 그릇을 접촉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온도를 쟀습니다. 맞는 걸 모두 고르라 했어요. 자, 그래프 보면 아마 바로 알 것 같아요. 자, A는 온도가 높은데 점점점 내려가요. 접촉했으니까. B는 온도가 낮았는데 점점점 올라가요. 그러다가 같아집니다. 요때가 무슨 평형? 시작! 열평형. 그죠? 그러면 A는 점점 입자운동이 둔해지고요. B는 네, 점점 활발해지다가 결국에는 같아질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열평형이죠.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시작, 기억입니다. 0에서 20분까지 B에서 A로 열이 이동한다. 엥? B에서 A로 B, 땡, 틀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시작, A에서 B로. 그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해야 되죠. 기억, 땡, 니은입니다. 20분 이후에 A와 B는 열평형. 오, 맞습니다. 딩동댕. 디귿입니다.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 온도 변화를 볼까요? 그래도 A가 온도가 더 많이 변했네요. 그죠? A가 온도 변화가 더 크네요. 디귿 땡. 리을입니다. 0에서 20분 사이에 A의 입자 온도는 점점 둔해진다. 맞습니까? 네, 딩동댕. 미음입니다. 열평형이 되었을 때의 온도는 55도. 맞습니까? 네, 맞네요. 딩동댕.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3개 되겠네요. 맞게 풀었습니까? 자, 2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는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 속에 넣어서 접촉을 시켰나 봐요. 온도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자, 가는 뜨거운 물, 나는 차가운 물이었네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띠디디디 내려가다가 열평형 몇 도? 네, 30도고요. 나는 찬물인데 디디디디딘 올라가다가 열평형이 30도겠네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30도겠네요. 그죠? 틀린 거 골라보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확인해주세요. 1번입니다. 기억은 30이다. 딩동댕. 맞네요. 2번입니다. 0에서 4분 동안 가는 열을 잃었다. 온도가 높은 애니까 열을 잃은 거 맞습니까? 네, 맞네요. 2번 딩동댕. 3번. 0에서 4분 동안 나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나는 온도가 낮은 애였으니까 입자 운동이 점점점 활발해지겠네요. 틀린 거는 B. 3번 틀렸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분이 지난 후 열평형에 도달했다. 오, 열평형 맞네요. 딩동댕. 5번.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두물의 온도는 같아진다. 이것도 맞죠? 네, 딩동댕. 그래서 틀린 거 정답은 자, 3번이네요.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 교과서 274쪽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